예, 삼성바이오와 셀트리온의 버블에 대해서 글로벌 신약 기업과의 그 시총 비교도 잠깐 해드렸고요. 그 다음에 그리고 글로벌 신약 1위 기업이 시가총액이 400조 원대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. 존슨앤존슨이요. 만약에 여러분 셀트리온이나 삼박 예를 들어 여기서 5배를 더 오른다 싶어요. 어차피 뭐 지금 추정하시는 분들은 한 이 정도 수익률 보고 장투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 수 있는데 5배 되면 5, 6, 3, 300조 원대예요. 300조 원이면은 거의 이제 글로벌 신약 기업의 탑5 안에 들 거예요. 제가 그거 정확한 자료 나중에 알려드릴 텐데 뭐 셀트리온이나 삼바가 10배 간다고 믿으시는 분들은 꿈을 깨셔야 됩니다. 왜? 10배가 되면은 존슨앤존슨은 넘게 됩니다. 그죠? 500조 원, 600조 원 되잖아요. 존슨앤존슨이 400조 원대 기업이다. 보통 이런 얘기하면은 글로벌 신약의 문제가 아니라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CMO 1위 기업이다라는 얘기를 하실 거예요. 근데 이게 여러분 얼마나 이 잘못된 생각인 걸 말씀드릴게요. CMO라는 건 그야말로 위탁 생산입니다. 뭐 반도체로 보면 파운드리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위탁해 생산하는데 현재 이제 삼성바이오가 위탁 생산 능력으로는 이제 론자를 넘었죠. 그렇게 짓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 이제 이런 것도 저는 사실은 조금 걸러드려야 될 거라고 보는데 론자가 어떤 기업인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론자는 1897년에 세운 기업입니다. 제가 이제 테바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테바도 세운 지 굉장히 오래된 기업이죠. 자, 삼성과 셀트리온은 이 1897년에 설립돼서 이 CMO 시장의 1위 기업의 론자를 넘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창립이 언제죠? 삼성바이오로직스 2011년에 창립되었고요. 셀트리온은 2002년도에 창립을 했습니다. 그러더니 이 생긴 지 둘 다 10년이 되지 않죠. 10년이 되지 않는 이 기업이 1897년도에 설립해서 CMO 시장의 1위를 점유하고 있는 기업의 시총을 능가하는데 단지 그 공장의 설립 능력 물론 이것도 저는 그건 좀 이따가 말씀드리고 어쨌든 직원 수 15,375명의 론자 그룹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설립은 1897년도에 됐지만은 이들이 미국에서 사업을 확장해서 바이오에 진출된 건 1969년도죠. 몇 년 전이죠. 그렇죠. 지금으로부터 무려 50년 전에 이러한 일들을 시작해서 연구해왔고 그러한 기업입니다, 여러분. 여러분 그냥 공장만 생산 능력이 있는 공장만 늘려서 이 모든 것을 다 수주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반도체를 본다면은 파운드리 공장만 늘리면은 뭐 어떤 기업이든 대만의 그 뭡니까 1위 기업 있잖아요. 그걸 따라잡을 수 있다. 그렇게 얘기하는 것하고 똑같아요. 여기에는 이들의 기술이 있고 이들이 CMO 시장에서 1위가 된 이유가 있겠죠. 갑자기 어느 우리나라에서 어느 나라에서 두 개의 기업이 생겨났는데 50년이 넘는 이 기업의 노하우를 능가할 생산 능력을 가지고 이들의 시총을 넘는다. 그렇게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? 게다가 론자도 이 정도 시가총액으로 된 게 최근에 몇 년간에 이렇게 꽤 많이 올라서 이렇게 형성이 된 겁니다. 5년간 봤을 때요. 제가 봤을 때 삼성바이오와 셀트리온이 론자를 능가할 수 있는 기업이 됐다고 믿는 것은 중국에서 정부 지원 받아서 그냥 반도체 공장만 크게 지어서 삼성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. 2018년 뉴스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. 바이오 거품 논쟁이 있었는데요. 유진 기업. 한쪽에서는 버블 보고서를 하고 또 한쪽에서는 또 어떤 연구원은 여기에 대해서 계속 쉴드를 치는 게 있었는데 일단 PER을 가지고 뉴스가 났었습니다. 그래도 유진투자증권에서는 바이오 버블 2018년도에 지적했네요. 그래서 지금 보세요. 그때 지적했던 높은 PER 종목, 이 종목 두 개 지금 무너져 내렸죠. 그때 주가에 비해서 엄청나게 반토막도 아니에요. 막 3분의 1 토막, 4분의 1 토막 났고요. 미국 주요 바이오 기업의 PER에 비해서 PER도 높았을 뿐더러 근데 저는 뭐죠? 저는 이것조차도 사실이 아니라고 믿는 거죠. 제가 R&D나 그런 거 가서 계산하고 막 그랬기 때문에 이거 믿을 수 없고 3반 왜 빠졌냐? 그냥 적자 난다고 그건 그냥 사실대로 적자 난다고 표기하니까 여기서 빠진 거죠. 적자 기업의 피해를 어디 있겠어요? 이런 얘기를 하자 뭐 계속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뭐 미국도 초기에는 버블이 있었고 어쩌고 하는데 초기에 그 많은 기업들 가운데 이 기업들은 정말 오랜 기간에 거쳐서 살아남은 기업들 아니겠습니까, 여러분?
그러니까 이거예요. 증권사 연구원들도 일부는 진실을 말하고 유진투자증권처럼 진실된 보고서를 내도 일부에서는 계속 실드를 치는 거죠. 지네들이 투자했건 아니면 이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애널리스트나 증권사들도 다 돈 받고 이런 것들 다 써주거든요. 그래서 결론 내리겠습니다. 삼바와 셀트리온은 어떠한 방면으로 보더라도 다 버블이다. 글로벌 제약 1위 기업인 존슨앤존슨의 시총과 비교해도 말도 안 되는 레벨이고 테바는 복제약 유리에다가 바이오시밀러까지 진출해 있는 회사인데 여기랑 이걸 넘었죠. 론자 CMO 1위를 갑자기 생기지 10년도 안 된 회사가 넘는 이러한 행태들은 제가 볼 때는 왜 일어났느냐. 셀트리온이든 삼바든 여기에 모태되는 외국계 제약사들이 있다. 외국계 제약사들에서 초창기 콜옵션이나 투자 금액으로 들어와 있고 셀트리온은 제가 알기로 월가도 일부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 예전에 블록딜 할 때 보니까 그래서 작은 기술력 가지고 부풀리고 공장을 짓는 거 정말 크게 짓는 걸 수 있어요. 크게 짓는 걸 수 있는데 이들이 과연 이렇게 오래된 기업인 론자의 기술력을 따라갈 수 있을지는 툭 까놓고 말하면 저는 그냥 외국계 제약사의 작전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. 솔직히 둘 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. 그럼 이렇게 얘기하시겠죠. CMO 능력이 론자를 넘으면 삼바가 당연히 이걸 넘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시겠지만 글로벌 신약 탑 20를 넘었는데 이 탑 20 기업들의 그 역사와 기술력과 R&D에 그 쏟는 비용과 그것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. 그동안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글로벌 신약의 거의 탑 10 레벨에 있는 기업 그 하나가 하는 R&D나 혹은 그 가진 기술이나 이 기업 한 개가 가진 것이 우리나라 모든 제약사나 바이오시밀러 다 합쳐도 이 기업 하나만 못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은 떡하니 삼바 셀트리온도 이제 20위권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주가만큼은 치솟고 있는 것이죠. 여러분 지난 5년을 잘 돌이켜 보십시오. 갑자기 어느 순간 우리나라가 제약바이오 강국이 돼서 한미약품 이거저거 할 것 없이 뭔 기술 개발하고 외국 제약사가 기술 계약을 실제로 체결해 줬어요. 근데 다 줄줄이 다 파기되고 이런 건 뭐예요? 작전이에요. 외국계 제약사들의 작전이다. 이제 그 중에 가장 늦게까지 버티고 있는 삼성바이오와 셀트리온은 가장 늦게 무너질 텐데 이들은 다 우량주의 탈을 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.